우리 시장 아직 유의미한 반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종목별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루미르입니다. 위성개발 전문 업체인데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방우주보안 특화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현재도 12% 넘게 뛰고 있네요. 네, 제가 외계인과의 조우라는 이제 워딩을 붙여가지고 조선과 우주로 이제 다시 세팅해서 내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 네. 우주가 아주 지금 화끈합니다. 그렇죠? 조선에서 지금 하나오션이 초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주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지금 1등 주거든요. 한화 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만드는 업체. 눈, 어디든 전차의 눈, 비행기의 눈, 우주, 항공, 항공위성의 눈까지 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이 일단 맨 처음으로 계속 가장 뜨겁게 박스권을 돌파했었고 지금도 가장 강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봤지만 가장 가까웠고 뜨거웠던 곳, 방산에서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로 치고 나가니까 LIG 넥슨, 현대, 로템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산 같은 4등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거기 부품주를 만드는 i3 시스템 뭐 요런 쪽까지 지금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비츠로셀 같이 전지를 만드는 여기까지 갔었죠. 그렇게 지금 어떤 섹터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화 시스템이 우주항공의 대표주자 1등주로서 치고 가서 아직도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뜨겁게 이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들도 다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펴볼 루미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세트레가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다 같이 가고 있죠. 자, 이 지금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봤는데 제가 화요일 날 얘기 드렸었나요? 18일 날 그 6번째 시험 비행에 또 얘기 드렸었죠. 네. 네. 우리 지금 수능 지금 거의 끝나가나요? 한 5시쯤 끝날 오,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 수능을 보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의 어떤 수능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육수를 합니다. 육수. 이거는 뭐 떨어진 건 아니니까 육수는 아닌데 6번째 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월요일까지는 최소한 월요일까지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더군다나 지금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CEO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생겨버렸죠. 지금 트럼프의 거의 가족 사진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렇죠? 요즘에 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이제 1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배신자가 아니라 이토록 친밀한 정말 그 자가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비행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난다면 우주 항공 테마가 더욱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전화 한 통화에서 한국 조선의 힘이 필요하다. 그 워딩 하나만으로 지금 조선주가 폭발했듯이 하나오션이 물론 MRO 시장에 진출한 실질적인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이것은 전화 한 통화가 아니라 현장에 나타나 버리면 사진과 영상이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파급력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계인과의 조우 포트폴리오를 꾸리자고 했는데 조선보다 우주가 더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6번째 시험 비행으로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 발사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X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으신 분은 X 접속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오후 4시 정도로 지금 기상이변이 없는 한 여기 지금 그 시간대에 발사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시험 비행에서 그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던 거예요. 트럼프가 표현한 대로 마치 엄마가 아이를 폭 안는 것 같았다. 저도 진짜 저거는 조작 영상인 줄 알았어요. 딥페이크 영상. 그냥 이 손가락으로 보세요. 손가락으로 이 핸드폰도 쥐기 힘든데 그 위성을 그 커다란 집게로 잡아내더라고요. 이 거꾸로 이게 날아갔다가 거꾸로 회전하면서 여기서 잡았잖아.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쏜 거를 다시 잡아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달나라를 안 갔던 40년, 50년 동안 안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네. 한 번 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한 번 쏘면 버리거든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완전 발상의 전환을 벌인 거지. 이게 마치 리사이클 플라스틱 제품처럼 재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날아갔던 거를 다시 거꾸로 지금 오게 하면서 그걸 다시 잡아요. 네. 그걸 오차에서 시험 성공했고요. 그 장면을 보고 트럼프가 반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6차 비행 시험에서도 5차에서 시행했던 그 거꾸로 돌리면서 잡는 거를 또 시행하겠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보다도 더욱더
지금 우주항공 테마에 강력한 이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루미르를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이 지금 막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테마가 앨런 머스크라던가 트럼프 테마가 엮이면 엄청나게 시장의 반응이 강하다는 걸 조선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루미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스타트업으로 3번째로 상장한 업체거든요. 네. 2022년에 컨텍이라는 업체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오늘 3개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급등하기 전까지의 흐름은 상장하고 나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루미르도 희망 공모가 범위를 16,500원에서 2,500원으로 결정해달라고 했더니 기관이 야 너는 16,500원도 비싸다. 그래서 무려 1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모가 밴드 하단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으로 결정돼 버렸죠. 네. 물론 조금 루미르가 오버한 감이 있어요. 루미르가 원래 이 공모가 밴드를 결정하는데 비교 대상 기업을 넣어서 그 비교 대상 기업의 PER과 비슷하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비교 기업으로 누굴 선정했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루미르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기업. 그렇죠. 너무 네. 저번에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 데려다 비교해가지고 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지금 이게 너무 큰 대형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하고 비교를 너무 큰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서 실적 좋은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버리는 바람에 공모가가 너무 과도하게 산정돼서 12,000원으로 낮춰 잡힌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빨리 그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 회사는 그래서 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하나시스템에서 화요일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SAR, 초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장치인데 말했다시피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띄운 다음에 거기서 레이저를 쏴서 표면에 반사되는 그걸 가지고 거리도 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진, 위성 사진도 저기 나타낼 수 있는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인데 0.3m입니다. 이게 뭐냐면 0.3m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판별될 정도가 0.3m 정도 해상도입니다. 지구의 저궤도에서 쏴서 그리고 날씨가 우중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SAR은 우중충해도 그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 0.3m 해상도입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요. 그래서 루미르 X라고 지금 지구를 관측하는 영상을 아까 전에 지금 시험 비행 6번째 18일 날 하는 바로 그 스페이스 X의 스타쉽에 실어서 내년도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의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얘는 조선에도 엮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오션이 가장 뜨겁게 오르고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솔레노이드라는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형 선박 엔진의 능동 연료 제어 밸브에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맨날 배에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이제 오염물질 이산화황 같은 거 많이 뿜지 말고 LNG로 바꾸거나 암모니아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비싼 배로 당장 바꾸기가 어려우면은 이중 연료를 써서 벙커 CU 같은 거는 먼 바다에서 떼워서 파고 남의 나라 연안에 갔을 때는 이산화황 안 나오는 연료를 써. 그래서 듀얼 엔진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제어 시스템이 솔레노이드예요. 연료를 효율적으로. 그거를 HD 현대중공업에 독점 납품하고 있고 이게 인공위성에 쓰이는 자세 제어용 구동기에 쓰이는 그 능력을 조선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분야에 쓰이는 기술력을 조선 부품에 적용한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요 솔레노이드로서 HD 현대중공업에도 발을 걸치고 있으니 지금 제가 조선 우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고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루미르는 조선 관련주이기도 하고 우주 항공 관련주이기도 하고 양쪽에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2,000원으로 굉장히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목표가가 결정되는 수모를 겪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뻥튀기가 덜 된 공모가로 지금 상장을 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루미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트럼프가 지금 우주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상업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 섹터 쪽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JYP 엔터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연이은 실적 쇼크로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3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효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JYP 오늘 얘기 좀 많이 나왔죠. 네. 그 보이그룹 그러니까 YG에게서 또 그런데 YG의 가장 큰 약점이 네. 빅뱅이 사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나 뭐 거의 뭐 솔직히 남자가 밥을 먹긴 하니까 뭐 식비가 많이 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가수들의 아이돌 숫자들이 팀별마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많이 들죠. 뭐 매니저도 많이 붙여야 되고 코디도 많이 붙여야 되고 그 밴도 뭐 큰 걸 사야 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돈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가정을 트레이닝비가 똑같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성비가 높은 게 누구냐고 따졌을 때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누굴 것 같아요? 보이그룹일까요? 걸그룹일까요? 걸그룹? 걸그룹이요? 보이그룹이에요. 오. 왜냐하면 아무리 삼촌팬이 블랙핑크가 난다 긴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서 4명이 나오니까 각각의 그 개인의 능력이 더 표출되면서 가치가 더 높아졌죠. 네. 그렇게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는 보이그룹이에요. 아무리 삼촌 팬들이 물론 돈은 삼촌 팬이 훨씬 많죠. 당연히 10대 청소년보다 삼촌 팬들, 3, 40대가 훨씬 경제적으로 당연히 청소년보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걸 많이 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화력에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굿즈를 사러 막 오픈런을 하고 밤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그리고 어디 뭐 해외를 가면은 무조건 비행기 티켓 가서 달려가고 그거를 여자 청소년들이 색지 들고 가갖고 하지. 요즘 색지 안 하죠. 네. 요즘에 핸드폰 그걸로 하지. 삼촌 팬들이 무슨 자기 직장도 있고 있는데 그거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다닌다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표적인 보이그룹이 없어버리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상 굉장히 휘청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BTS의 후속으로 여겨지는 것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하이브의 세븐틴, SM의 NCT, JYP의 스트레이키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YG는 그게 부족한 겁니다. 지금 트레저가 그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NCT, 세븐틴하고 지금 3명의 그룹이 포스트 BTS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북미냐 일본이냐 어떤 그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미로 따졌을 때는 NCT 세븐틴보다 북미 팬덤으로 경중을 따지면은 스트레이키즈가 앞서요. 물론 세븐틴 팬들이라던가 뭐 지금 저 NCT 팬들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북미 팬덤으로는 지금 BTS 다음이 스키즈예요. 왜냐하면 BTS의 팬덤인 아미랑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팬덤이 스테이 거의 화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둘이가. 그리고 북미에서 얘네는 무조건 거의 다 스타디움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소로 내려가 봐야 돔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가장 많은 관중을 꾸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 그 다음이 돔이거든요. 돔 미만급은 아예 하질 않아요. 지금. 그 밑으로는 아레나, 뭐 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아레나 홀은 이제 처음에 초창기 가수들이 도는 것이고 사이즈가 크게 되면 대부분 스타디움 공연을 돕니다. 근데 지금 BTS가 걸어왔던 그 스타디움 공연의 길을 스키즈가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만의 가오슝 같은 경우도 거기도 스타디움이거든요. 스타디움을 가려면 최고로 8만, 10만을 모을 수 있어야 거길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텅 비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스키즈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앨범이 자, 물론 우리가 그 핫백이라고 솔로곡으로 1등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200 있죠. 이때 200 빌보드 200 거기는 앨범 차트거든요. 근데 앨범 차트인데 지금 스키즈가 지금까지 여기다가 5개를 올렸습니다. 1등을 5개를 올렸고요. 이번에 나온 앨범은 정규도 아니고 미니예요. 미니 음반 8인데 이것도 1위에 올랐습니다. 200에.
그러니까 핫백은 한 곡짜리로 가는 거고 우리 뭐 로제의 아파트가 뭐 8일 갔니 4일 갔니 그게 핫백짜리고 네. 이 200짜리는 앨범 전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세븐틴도 그렇고 스키즈도 그렇고 NCT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요. 그걸 뭐 보고 우리나라의 팬덤으로 밀어붙인 거다 뭐 이 얘기도 있지만 팬덤으로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1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RAAA라고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에서 인증하는 게 있는데 싱글 앨범 판매량 미국 내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이면 골드 인증을 주고요. 유튜브 그거랑 똑같아요. 플래티넘은 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은 200만, 다이아몬드는 1000만 이상 줍니다. 일단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에서 골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9월 30일 기준인데 에이트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K-팝 앨범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수를 통틀어도 테일러 스위프트 1위, 트래비스 스캇 2위, 빌리 아일리시 전부 외국 가수죠. 네 번째, 미국에서 9월 30일까지 많이 판 네 번째 가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키즈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니까 북미의 팬덤이 어마어마함을 BTS가 완전체로 복귀해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BTS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스키즈가 천하임을 여기서 팩트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스타디움 공연을 하면은 뭐를 또 많이 파냐면 그 앞에서 굿즈를 팝니다. 우리 연말 되면 이제 또 호두깎이 인형 보러 많이 갈 텐데요. 저도 작년에 봤는데 호두깎이 인형 가면 중간에 그 쉬는 타임 있잖아요. 그때 그 줄이 어마어마한데 뭐 사려고 하냐면 호두깎이 인형 그거 사려고요.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거를 불티나게 동일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하는 대가로 굿즈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폭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8월 달부터 이 월드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거는 11월 3일에 열렸던 아까 말한 대만 가오슝. 이게 스타디움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일, 오늘이죠. 오늘 하고 16일, 17일 주말에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건 돔이고요. 23일 날 필리핀 마닐라, 29일, 30일 마카오까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라틴 쪽에도 가고 우리나라 쪽에 와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머천다이즈, 굿즈 판매가 예상이 된다. 굿즈가 돈이 진짜 많이 남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원가가 진짜 안 나옵니다. 그 야광봉 같은 거 있잖아요. 원가 솔직히 몇백 원이에요. 그거를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저기 뭐 바가지 씌운다가 아니라 예쁘고 간직하고 싶으니까 그때만 나오는 굿즈거든요. 한정 제작.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기 위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BTS가 완전체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스키즈의 세상이 내년까지 열리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스키즈 대단하네요. 올해 미국 내 음반 판매량 전체 4위 기록했고 제2의 BTS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